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7월 4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조금은 쉬어갔다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전날 비교적 강한 상승 때문인지 코스피 코스닥에 그렇게 큰 힘이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코스피를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는 움직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3%로 마쳤고, 또 코스닥은 어제 동일하게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어제 조금은 강했었던 2차전지 관련주, 이쪽이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리고 반도체는 보합을 유지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오늘은 큰 등락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은 에코프로비엠의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어제는 에코프로의 강한 상승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에코프로비엠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이 두 개의 종목을 제외한다면 오늘은 게임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엔터 기업들은 4%, 2% 쉬어갔던 시장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럼 이어서 수급을 보면 일단 코스피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연기금 쪽에서 이틀 연속으로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어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와서인지 오늘은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도 어제하고 비슷하게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이 1600억가량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규모는 많지 않지만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던 에코프로,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일단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오늘까지 외국인의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로 외국인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기아,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대한항공 이렇게 각각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현대로템, 삼성 SDI, 대한항공, 그리고 그 외에는 ETF를 많이 매수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 미국 증시는 조금은 빨리 종료가 되었어요.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조금 빨리 종료가 되었었고, 아마 오늘은 휴장일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한 4시간 정도? 그 정도밖에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 짧은 시간 내에서도 나쁘지 않았던 흐름이었고요. 지금 나스닥을 보시는 것처럼 0.2%의 상승이 나왔고, S&P 500도 소폭의 상승과 함께 종가상으로 다시 한번 올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전날과 비슷하네요. 반면에 반도체 지수는 0.8%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게도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조금은 선방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직전 고점 부근에서 1%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상해 지수, 중국 증시는 어제하고 비슷하게 강보합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날에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하지만 오늘 시장 흐름을 본다면 대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 것 같고, 물론 전날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것도 이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이 오후 1시 30분쯤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코스피 상위 종목이 270개 정도 되고 하락 종목은 600개, 코스피에서는 거의 2배 이상의 하락 종목이고 코스닥에서도 2배까지는 안 되네요. 그래도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제 크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약간은 숨고르게 했던 하루였다 라고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하고 LG전자에서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적 발표에 있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항상 실적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만약에 어닝 쇼커가 나왔다면 그날 조금 더 주가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면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절대적으로 그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날 실적은 분명히 주가에 녹아들었을 거거든요. 때문에 향후 미래 비전에 대해서 잠정 실적 발표인 만큼 아마도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향후 비전에 대해서 이 두 기업이 어떻게 내다보고 있고 또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 바닥을 지나고 있는 과정인지 그런 힌트를 읽어볼 수 있는 하나의 일정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적이 얼마가 나왔다. 그건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때문에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방향성, 그리고 업황이 지금 어느 시점을 통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읽어볼 수가 있다면 조금 더 하반기에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잡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는 2차전지 관련주가 한 차례 폭등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모든 기업들이 정말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있었고 그게 차량 인도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좋은 기사로 해석이 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테슬라의 전기차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리비안에서도 이번에 2분기 생산량이 예상치를 넘어섰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고 1분기 대비 2분기에서는 무려 40% 급증을 했다는 굉장히 고무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은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반응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첫째 주부터 전기차에 대한 조금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꾸준히 나오는 만큼 지난달에는 조금은 부침을 겪었었잖아요. 충분히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시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기간 조정을 거친 시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7월 첫째 주부터 좋은 재료가 나오고 있고 또 어제는 2차전지 관련주로 하여금 외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 어쩌면 추가적으로 외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들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제가 이게 정말로 외인들이 찐 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쇼커버링, 쇼스키즈가 일어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몇 가지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쇼스키즈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쇼스키즈라는 것은 어떤 특정 세력들이 이 종목의 쇼 포지션, 즉 공매도로 친 세력이 있었겠죠.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는 과정, 그거를 쇼스키즈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 경험상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고점 부근, 굉장히 많이 올랐던 이런 부근에서 그 고점 부근에서 쇼스키즈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일반적으로 주가의 고점이었던 사례가 제 경험상으로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셀트리온. 아마 2020년 말쯤 되었을 거예요. 자, 이 당시였죠. 37만원. 지금 가격의 2배 이상 높은 위치인데 이때도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었죠. 이때 11월 말과 12월 초 사이에서도 셀트리온의 쇼커버링 이슈가 상당히 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의 연속이었고 또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국내 최초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또 세 번째는 바이오시밀러, 이 의약품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쇼스키즈 기사가 나오고 나서 한 2달 정도 주가는 횡보했었죠. 고점 부근에서.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그때가 고점이었었고 또 2021년 당시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 21년으로 가볼게요. 이 당시네요. 3만원을 돌파했을 때. 자, 이 당시에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었죠. 그때는 어떤 재료가 있었냐면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도 소형 원전, SMR에 투자를 하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21년 당시니까 내년 대선에서 보수 쪽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원전 산업이 다시 떠오를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최고점을 찍었을 때 무려 27% 급등이 나왔었죠. 거래량도 가장 많이 실렸던 시점이었어요. 그때도 기사들을 보면 공매도 세력들의 쇼스키즈가 발생이 되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공매도 세력의 쇼스키즈가 발생이 되었는지 그거는 100%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점 부근에서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고 쇼스키즈를 의심할 수 있는 외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을 때 그때는 여러 번의 사례를 제가 비추어 봤을 때는 고점이었던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이 시점에서 또 한 차례 크게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는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나올 것이고 투매가 투매를 부르기 때문에 주식 격언으로 그때가 저점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이 나올 때도 일반적인 흐름보다 더 강하게 한 차례 강한 슈팅이 나온다면, 그런데 외인들의 숏스키즈를 의심할 수가 있다면 반대로 그때는 주가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100만원 돌파해서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는 있겠지만 몇 차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랬던 사례들이 조금 더 눈에 많이 들어왔던 만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때문에 저의 의견에 더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충분히 녹여보시면서 나는 신규 매수할지 아니면 충분히 더 가져가 볼지 그런 결정들을 내려보시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에 한 가지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정말 핫하잖아요. AI형 GPU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몇 달 전에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TSMC에만 계속 매주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하고도 위탁 생산 협의를 개시했다는 긍정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팩트를 발표하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AI 시장은 올해 13조 규모라면 이게 매년 약 50% 수준으로 2030년까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인다는 것이죠. 때문에 분명히 삼성전자도 물량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시장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오늘은 조금은 쉬어갔다 하루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조금씩 경제지표도 돌아서는 것이 보이는 만큼 점진적으로 시장이 좋아지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다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